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영유 출신인데 비해서 결과가 많이 안 좋아서 또 친한 아이가 여기 다녀서 제가 등록을 하고자 상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아이를 보니까 어머님이 부동산을 하셔서 그런지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어머님이 영어에 대해서 투자한 거에 비해선 그닥 많은 결실을 이루지 못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저희 교육비 결제일이 매월 초 1일이든지 아니면 매월 초에 교육비 납입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안내문이 나가거든요. 물론 상담할 때도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이제 일주일 지나서 딱 꽉 찬 3주기 때문에 제가 3주치 교육비만 받고 7월부터는 교육비 이거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이 아이가 한 2주를 잘 나오다가 3주째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똘똘한 것 같고 선생님 저 교재 하나 더 주세요. 숙제할 수 있는 교재를 더 주세요. 그래서 곧또래 3학년 치고는 굉장히 조금 맹랑한 그리고 똘똘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의욕이 좀 있구나 해서 교재 2권을 주고 이 아이랑 매일같이 우리 학원생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숙제량을 정해서 저랑 주거니 받거니 피드백하고 또 해오고 이러기를 잘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 자녀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어머니께서 선생님 우리 애가 일주일치를 교육을 못 받았는데 이 교육비를 방학이 지난 8월 이후에 2월 시키셨다가 그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물론 그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남은 교육비 일수는 환불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여지분을 남겼어요.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이 아이를 화장실 가다가 우연찮게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땡땡아 왜 안 나왔어? 궁금했어. 왜 수업을 안 나오니? 라고 제가 물으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저 사실은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니?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요 저 그동안에 밀린 숙제 다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다. 선생님께 말해줬으면 줄여줬을 텐데 엄마가 좀 두려웠구나. 제가 그랬더니 엄마가 무서워서 지금은 좀 쉬고 방학 끝나면 다닐게요.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 다시 작업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런 일은 선생님께 문자 주거나 아니면 수업할 때 살짝 이야기해주면 충분히 줄여줄 수 있어. 어쨌든 6월 달은 다 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나오도록 해. 그런데 그때는 숙제를 대폭 줄여줄 거야. 너랑 나랑 약속이니까 꼭 숙제한 거 다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아이들 몰래 달란트 더 많이 줄게.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화색이 돌면서 선생님 그러면 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명이라도 탈애를 막고 있는 아이들 유지하는 것도 선생님 능력이거든요. 제가 화장실 앞에서 약속 이렇게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고 월요일날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이 다시 월요일부터 등원할 줄 믿거든요. 네, 두 번째 사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에 영상에 좀 언급된 학생인데 과거에 있던 학교에서 좀 왕따 그리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전학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 왔을 때는 이미
좀 심적으로 불안한 증세,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 시행착오를 서로 많이 겪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녀가 오래 못 가겠구나. 아, 머지않아서 끊겠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좀 오버해서 표현하고 또 없던 말도 하고 엄마한테는 아이들이 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하셨어. 전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는 관점에서 걸릴 것도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어머님께서도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중간에서 제가 그거를 희석해서 다시 또 재정립해서 전달을 하기까지 좀 시행착오가 많이 겪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올해 못 다니겠다. 그냥 이달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마음을 결정하셨을 때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더 신경을 써야 하냐면 이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1대1 학생과 내가 대면을 해야 돼요. 직접 부딪히고 정말 이 자녀가 어디가 문제일까? 정말 이 자녀가 원하는 게 뭘까? 얘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 왜 나가서 안 들어올까? 왜 하다가 그냥 가버릴까? 그냥 증발이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서로 마음고생을 할 때는 이럴 때는요, 어머님이 중간에 끼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아이랑 1대1로 내가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만드셔야 하거든요. 결국은 이 자녀에게, 우리 선생님이 진정성 있게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과 다르게 형식상 내 마음을 립 서비스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도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특히 고학년이거나 중학생들은요, 굉장히 오히려 선생님이 다가가기가 훨씬 더 엄마가 빠진 상태에서는 수월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에게 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정말 이 아이랑 나하고 신뢰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머님도 내 편이고요. 이 자녀도 내 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는데 칭찬이 특효약입니다. 그런데 형식상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던 거, 이 자녀의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죠. 어머, 땡땡아, 너 정말 처음에는 읽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독서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처음에는 한 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매일같이 두 권씩 뚝딱 뺄 수가 있니? 어머, 네 발음 좀 들어봐봐. 어머, 나도 이렇게 놀라운데 땡땡이 너는 얼마나 더 놀랍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단기간 내 실력이 늘다 보니까 과거에 듣지 못했던 칭찬이죠. 정말 폭풍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녀가 간간히 또 수업하다 없어지고 그냥 집에 가고 화장실 가서 자 1시간이 되도록 안 오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그럴 때는 어머님의 협조를 요청하기보다는 그냥 제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님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님,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님,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 어떻게 매일 영어를 좋아라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오늘도 안 빠지고 온 것만으로도 이미 성실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계속 인정해 주면서 어머님이 굳이 이 상황에서 임발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린 거죠. 결국은 그 자녀 굉장히 씩씩해졌고
또 얼굴도 너무 많이 좋아졌고, 저 역시도 뭐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많은 아이들을 다루면서 이럴 땐 이렇게 다뤄야 돼. 아, 이럴 때는 이런 카드를 한번 써봐. 이런 것들이 스킬이 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한 사례는 저희 학생 중에 굉장히 좀 틱이 오랫동안 있는 경우 있거든요. 고학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괜찮다가 갑자기 심해져서 제가 어머니께 문자를 드렸어요. 어머님 요즘 땡땡이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문제 있나요? 아이가 과거보다 좀 틱이 더 심해져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보통 민감하기도 하고 또 상대가 기분 언짢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문자를 드렸더니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요즘에 아이가 이제 방 청소랑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그거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데 내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 안쓰러워서 요즘 그렇잖아도 본인이 스스로 엄마가 느끼고 있었다고. 그런데 보통 학원 선생님들 그렇게 쉽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로 물어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뭘까요? 관심도라는 거죠. 아, 우리 아이의 이런 심적인 불안까지도 선생님이 인지하고 있구나, 읽고 있구나, 되게 고마워 하시죠. 그러시면서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라면서 늦은 문자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관계거든요. 학부모님께 좋은 것만 전달하고 아이들 실력 올라간 것만 전달하는 게 관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느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그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학생들 탈에 막는 것도 능력이고요. 네, 또 이달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닐 거예요. 라는 학부모님의 마음까지도 다시금 돌릴 수 있는 건 그때는 뭐다? 학생하고 1대1로 맞불 작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님, 아이가 이랬습니다. 요거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이가 이랬습니다. 숙제 안 해왔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게 반복이 되면요. 고자질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결국 안 좋은 소리도 반복해서 들리면 싫어요. 예,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거든요. 그럴 때는 학부모 배제하고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진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들 오기 전에 빨리 방 빼야 돼요.